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천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미국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문호에서의 최종 승인일이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이는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4월 영주권 문호 어떤 소식이 있는지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문호 소식 먼저 알아보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4월 영주권 문호 새로운 희소식이 있을까요? 예, 3월 그 초반부에 발표가 됐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 달 4월에 이제 적용되는 그 문호입니다. 네. 일단 이제 먼저 저희들이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몇 가지 분야만 일단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문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내가 영주권자인데 제가 이제 다른 분과 배우자가 결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거나 네. 제가 영주권자인데 저한테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선일자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선일자라는 거는 I130이라고 그래서 가족 초청. 이 경우는 우선일자는 보통은 접수일이 됩니다. 네. 리스팅 노리스를 받으신 날이고 리스팅 노리스가 발부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오늘 만약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뭐 3월 19일 2024년이면 이제 그 언저리가 우선일자가 되겠죠. 네. 일단은 접수 가능일을 먼저 보면은 2023년 9월 1일 그러니까 I130이라는 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대략적으로 그 우선일자가 2023년 9월 1일자가 찍혀 있으신 경우만 네.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몇 달째 계속 이게 정체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I130 이제 그러니까 9월달 이전에는 보통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도 상당 부분은 이제 둘이 같이 I485 접수가 가능했는데 9월 1일 날로 날짜가 딱 고정이 된 다음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 몇 달째 전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I485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는 I130에 나와 있는 프라이어리티 데이트가 네. 접수한 날짜가 대략적으로 2023년 네. 9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반가운 소식은 또다시 이제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우선 일자라는 것이 그 날짜 또는 여기서 이제 지정해준 날짜가 요번에는 2020년 9월 8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9월 8일 이전인 경우는 만약에 심사 중이었으면은 영주권 승인서를 발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조금 그러니까 앞당겨진 거네요. 맞습니다. 네. 2개월 2주가 앞당겨져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I485를 넣을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은 좀 아직까지 크게 진전은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이제 3순위 전문직인데요. 3순위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접수 가능일은요. 네. 사실 지난 3월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가능일은 네. 프라이어티 데이트라는 게 아까 말씀 그 우선 일자가 2023년 2월 1일. 네. 근데 요 경우에 그 우선 일자라는 건 뭐냐면요. 펌을 접수한 날짜가 우선 일자입니다. 네. 그 펌을 접수한 날짜가 2023년 2월 1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접수가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3월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승인 가능일은요. 네. 승인 가능일은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일자가 22년 11월 22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을 이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접수 중이라도. 네. 요건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 3개월하고 2주 정도 전진한 겁니다. 네, 이건 조금 좋은 더 소식입니다. 빨라졌네요. 예. 네.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 접수 가능일은 그대로였지만 네. 승인 가능일은 전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3순위 비숙련이 굉장히 좀 정체 상태가 굉장히 네. 심한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거는 전문직 문호였고. 전문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 하면 이제 학사 네. 그리고 2년 이상의 경력 두 개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합쳐서 숙련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3순위 비숙련의 경우는 조금 정체가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접수 가능일을 보면은 국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9월 1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네. USC 파일링 차트로 봤을 때 기준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접수 가능일을 파일링 차트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수가 가능한 날로.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10월 8일 또는 그 이전이 펌 접수일이신 분들은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펌이 승인 나고 I40 들어가는 경우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지난달보다는 사실상 1개월 정도 전진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무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다르게 접수 가능일을 승인 가능일로 쓰라고 네. 거기 나와 있거든요. 약간의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의 또 예, 무브먼이 있네요. 예, 네. 이 경우는 접수 가능일이 1개월 사실상 전진한 겁니다. 네. 예, 예. 취업 2순위 문호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예. 좋을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0월 8일 우선 일자가 그 이전인 경우는 또 이제 케이스가 만약에 계류 중이면은 영주권 승인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 10월 8일. 지금 이거는 3순위 비숙련 문호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이제 USC 파일링 차트에서는 그러니까 승인 가능일을 접수일자로 쓰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 15일, 2023년 1월 15일 네. 그날이 이제 우선일자고 그 이전인 날짜가 우선일자 펌 파일링 날짜가 돼 있으신 분들은 네. I485가 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펌이 승인 나고 140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펌이 승인 난 경우에 140을 I485를 동시 접수하시거나 네. 485가 들어가실 수 있는 날짜가 2순위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5일 펌 파일링 날짜가 2023년 1월 15일 이전인 경우는 I485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 접수 가능일이 1개월 2주 전진한 겁니다. 네. 이건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 가능일도 2023년 1월 15일 네. 사실 똑같습니다.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이 똑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그래서 승인 가능일도 뭐 같이 1개월 2주 정도 전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거는 종교 이민 뭐 목사님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네. 승인 가능일이 있습니다. I485가 접수가 되는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날짜. 네. 그거는 11개월로 전진했습니다. 오, 전진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11월 1일, 네. 2020년 11월 1일이 우선 일자인 경우, 네. 그 이전이 우선 일자인 경우는 I485가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I360이라고 그래서 종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가 나의 우선 일자입니다. 이 경우는. 네. 그래서 그 I360을 접수한 날짜가 2020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I485가 접수되어 있으면은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접수 가능일도 마찬가지로 I360이 승인됐다는 걸 전제할 때 우선 일자가 2020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좀 더 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다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이제 좀 알아들으실 수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진행이 되고 계신 분들은 네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리라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거 좀 제가 네. 한인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만 빨리 좀 급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참관우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의 시간 4월 영주권 문호 소식 알아봤는데요. 네. 지난달에 우리가 영주권 문호 소식 말씀드린 후에 국경을 넘어 미립국을 하신 경우 예.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예, 맞습니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고. 이게 세 가지인데 원래 하나밖에 못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면은 네. 국경을 넘어서 입국하신 분들은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도록 돼 있는데 네. 일단 출국하시게 되면은 1년 이상 보통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10년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게 이제 601A 웨이버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면책을 받으시고 불법 입국에 대한 걸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영주 비자 인터뷰를 받고 영주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서 영주권자가 되시는 네. 무조건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조항인가요? 이 경우는 그 특별한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네.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요. 사실 601A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고 네. 이사와 I라는 겁니다. 네. 이사와 I라는 거는 뭐냐면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가 만약 신청한다고 보면은요. 네. 저를 위해서 이민 청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가족 초청 I-130이나 또는 취업 이민 I-140 또는 이제 종교 이민 360 같은 이민 청원서나 또는 애시라고 그러죠. 펌 우리가 뭐 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노동 인증과 같은 애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나를 위해서 접수가 되어 있다, 접수되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네. 그 경우는 제가 현재 불법 체류가 돼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거나 네. 또는 국경을 넘어온 경우도 벌금 1,000불을 내면은 내가 국경을 넘어온 이거는 이제 국경을 넘어온 거에 한정시켜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립국을 하신 경우인데 나의 미립국 사실이 용서가 됩니다. 벌금 네. 1,000불만 내시면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민 청원서나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파일된 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벌금 1,000불에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가 나를 초청해 준다든지 그러면 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사와의 적용 대상자라는 거는 내가 서류 미비라는 것만 용서만 되는 거지 아. 누군가 날 초청해 줘야 됩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취업 이민을 해서 날 초청해 줘도 내가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못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누구 이제 취업 이민을 찾거나 또는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셔도 사실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셔도 아까 같은 경우를 보면은 601A를 통해서 면책을 안 받으면 못 나가셨는데 네. 일단은 나의 서류 미비 사실만 용서를 받는 것이 이사와 I입니다. 네. 벌금 1,000불 내시면요. 아까 네. 조건은 말씀드린 이민 청원서 또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가 됐어야 네.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조건이 최근에 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이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경향이 뭐냐면은 원래는 접수만 됐으면 됐는데 접수가 네. 됐으면은 보통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그 어씀을 했었습니다. 네. 잠정적으로 그냥 봐줬는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걸치는 기간 동안 승인 가능했었어야 되는 거를 또 증명하는 조항이 자꾸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민 청원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게 프로드로 판명이 돼서 거절된 같은 경우는 네. 어프루버블 승인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와이까지 서류 심사까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승인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을 바로바로 체크업을 예, 좀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네. 좀 잘 그냥 넘어가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어프루버블 했어야 된다는 조항도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알아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 돌아가셔도 되고 미국 내에서 네.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플레이스 인 파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복무했던 예비역의 직계가족, 네. 부모나 남편. 배우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이스 인 파롤을 이제 누구를 신청해 준다 그러면 제가 아들이고 네. 신청인은 만약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어머니 네. 이런 경우 이제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죠. 그렇죠. 아들이 시민권을 군대 가서 땄더라도 원래 못 받는데 아들이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또는 예비역인 경우, 그러니까 복무 중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복무 중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용서를 받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권자 아들이 초청해 주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퍼롤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미국 내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를 이민법상으로 퍼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퍼롤을 받거나 또는 엔트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I-94라고 그래서 그렇죠. 입국 번호를 받게 되죠. 네.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입국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보통 네. 이제 뭐 LA 공항으로 들었으면 이제 렉스라고 찍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I-94 번호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종이로 받고 지금은 전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플레이스 인 퍼롤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거 없이 국경을 그냥 넘어 들어오셨어요. 네. 시민권자고 군대에 있는 네.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I-94에서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관리 기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시민권자라서 초청을 해주고 싶어도 원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국경보호처나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 그 서류가 있죠. CBP라고 그래서 네. 국경보호처에서 바로 거기서 들어온 것처럼 I-94 서류를 주는 겁니다. 네. 출입국 기록을. 그래서 플레이스 인 퍼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걸 받으신 경우는 그냥 미국 내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아들이 해줘도 되고 누가 해줘도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는 출입국 기록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플레이스 앤 퍼럴이고 요거 두 가지는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신 미입국자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경을 넘어 미입국을 하신 경우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 이민에 대한 정보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취업 네네.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네네. 한 분야인데 제일 먼저 취업 이민이란 무엇이며 어떤 네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요, 그냥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큰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민이라는 거는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 또는 그걸 이제 초청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민권자 배우자, 우리가 흔히 독수리 배우자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초청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회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상당히 오랜 기간 퍼머넌트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뭐 맨날 항구적으로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예 계약은 아니니까요. 네. 내가 나의 고용인을 영주권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초청장을 접수해주고 그 초청장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 고용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취업 이민입니다. 네. 그러면 이 네. 영주권이 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이 스테이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조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민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들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또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 딱 그 캐러거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네. 예. 누가 스폰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회사가? 이제 독수리 남편과 회사가 같이 똑같이 누군가를 스폰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초청을. 그러면 과연 이 회사라는 거가 그럼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네.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법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도 이제 초청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개인 사업자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은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네. 개인 사업자로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회사의 소득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으로서 내가 가져가는 소득을 빼야 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이 만약에 누군가를 초청하게 되면은 법인은 또 법인세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죠. 네. C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1120 그러니까 S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1120S라고 그래서 법인세 보고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를 그냥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돈이 회사에 그만큼 남는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형태는 법인이 스폰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회사가 뭐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뭐 그런 조건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고. 예, 그냥. 사실은 뭐 신생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많이 해서 받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어서 말씀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엄격하게 스트릭트리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불 능력입니다. 회사의 재정 능력. 네. 그것도 재정 능력도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매출이 크면은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매출이 크면 뭐 무지무지 크면 좋습니다. 네. 보기는 좋겠죠. 근데 이제 이민국이 사실 보는 아주 정확한 건 뭐냐면은 법인세 보고서상으로 택세블 인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번 모든 매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딱 뺀 거죠. 뭐 네. 한인분들은 흔히 우리 회사는 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금액이 앞으로 고용하게 될 그 고용인의 적정 임금, 그거 이제 노동청에서 정해준 것이죠. 네. 그 적정 임금만큼 똑같거나 더 많다는 것을 사실 택서블 인컴이 그 적정 임금보다 더 똑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재정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이 만족이 돼야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아까 우리가 뭐 이제 네. 영주권 문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뭐 취업 3순위, 2순위, 뭐 비숙련 문호, 네네. 뭐 전문직 문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자격 요건은 재정을 네. 얼마만큼 증명을 하느냐, 이 재정 상태가 어떻게 얼마나 탄탄한 회사냐를 맞습니다. 증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네.
아무래도 근데 오래된 회사가 더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법인세 보고서가 자꾸 이제 3년치도 되냐 몇 년치 되냐 이렇게 막 네. 물어보시는데 네네. 왜 3년치라고 옛날에 많이 썼냐면은 이민국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이제 지금 고용하려고 그러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인의 적정 임금이 6만 불이 나왔다고 치면은 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순수익이 그냥 한 3년 내내 한 10만 불 좀 나왔습니다. 그럼 경향성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기가 좋죠. 승인. 네. 이 회사는 확실하게 재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라고 아. 증명하기 편하니까 오래된 게 사실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생긴 회사는 그렇게 객관적인 걸로 자료로 세금 보고서로 아직 1년이 안 됐을 경우는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민국에서 보는 그 스폰서의 자격은 어떤 회사의 경고성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회사의 경고성을 보는 거죠. 재정적인 경고성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회사의 수익이 적정 임금만큼 아니 돈이 현재 있지도 않는데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그렇죠. 스폰서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ability to pay가 일단 90%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거 이외에 뭐 사업상의 필요라고 해서 비즈니스 네세시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허울입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있어서 잡 캐러고리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상관이 있죠. 그런가요? 예, 그거가 이제 비즈니스 네세시티랑 연결되는 건데 네. 일단은 이제 회사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ability to pay. 네. 정확히 얘기하면 ability to pay the proper wage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정 임금만큼 네.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IRS에 제출한 법인세 보고서로서 증명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이제 그거 위에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는 건 좀 생략하고 네. 가장 네. 일반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린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잡 캐테고리는 비즈니스 네세시티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회사가 만약에 회계 펌인 경우는 당연히 어카운턴트 또는 CPA 잡 타이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예, 그런 이제 잡 캐테고리와 일단 연결성도 보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미리 우리가 좀 조심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0% 거의 한 99%는 고용주의 지불 능력입니다. 네. 그게 일단 그렇군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업 이민 비자를 얻기 위해 취업 이민 영주권을 얻기 네.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게 일단은 요거가 이제 취업 이민이 유일하게 USCIS 이민국 이외의 다른 기관이 관여해서 영주권 절차에 관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어떤 기관이 관여를 하죠? 노동청이 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청. 예. 네. 일단은 이제 노동청이라는 것은 US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의 기본적인 기능은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고용주를 감시하고 그리고 네. 이제 노사 간의 이런 평화적인 그런 임금 교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쭉 보는 것도 있죠.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평화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네. 또한 이제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네. 그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동청이 왜 관여를 하냐면은 불공정하게 미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민자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그 자리를 뺏기는 거 있죠. 일자리를 네.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노동청이 관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잘 보여주는 첫 번째 노동청 단계가 적정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위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런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를 해서 노동청에다 제출하면은 노동청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월급을 줘야 된다고 딱 정해줍니다. 그게 그 영주권 서류에 그 금액이 들어가는 명시가 금액입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나온 적정 임금 디터미네이션입니다. 우리가 네. 줄여서 프리벨링 웨이지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해서 PWD라고도 하죠. 네네. 왜 정해주냐면은 영주권을 빌미로 외국인을 월급을 조금 주고 거기다 월급을 쓰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월급을 정당하게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적정 임금을 딱 정해서 이만큼 줘야 된다고 정하면은 네.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광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고 이제 쭉 심사를 다 해봤는데도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을 영주권을 주고 싶다. 네. 이제 그런 결론으로 해서 그것을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게 펌 LC입니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네. 리크루트 적정 임금도 하고 리크루트까지 다 했는데도 적정한 사람이 없으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을 인증해 달라는 것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제서야 노동청 과정이 끝나고 이제 이민국
지금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는 이 노동청 과정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서 이것만 지금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신청자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뭐 전체 그러니까 지금의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 기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은 또 이제 노조랑 친하기 때문에 이 노동청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항상 네. 민주당이 잡고 나면. 네,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취업 이민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I140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첫 단계가 꽤 있었네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럼요. 네. 노동청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I140이라고 그래서 그 고용주의 초청장이겠죠. 이미그레이션 페티션, 이민 청원서와 그다음에 I485라는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이제 프로세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은 펌 접수와 함께 그냥 접수하실 수가 있지만 I485 같은 경우는 접수 가능일이 아까 우선 일자랑 맞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딱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이 총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딱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실 요 사이사이에 뭐가 많아서 이걸 다음번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네네. 그 노동청 과정에서도요. 펌 과정에 있어서 오디시라는 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 또 한 4, 5개월 더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펌이 그 오디시 안 걸렸을 경우도 그 노동청 과정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걸리시면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140 넣고 나서 3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체가 많이 돼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비숙련직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얼마가 걸린다고 딱 예측하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취업 이민에 대한 네. 대략적인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쭉 살펴봤는데 네.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그 될것 같아요. 펌하고 LC 뭐 여러 가지 펌 LC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그 그리고 조금 용어 전에 정리도 말씀드린 좀 용어 해주시고. 정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테고리라고 그러니까 네. 보면 이제 숙련, 비숙련, 뭐 네. 이순위 뭐 여러 가지 캐테고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참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무슨 예, 어떤 종류들이 또 있을지. 네. 오늘 함께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취업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에 남겨주시면은 다음 우리 청간호 변호사님 오실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청간호 변호사님과 함께 4월 영주권 문호 소식과 함께 취업 이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간호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제 부에나파크 오피스는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 청간호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간호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